국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쓸수 국회 있나요? 이재명 후보, 예, 이재명 의원의 자리는 아. 굉장히 뒤쪽입니다. 그렇죠. 네, 뒤쪽인데 저 뒤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해갖고 저 사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저 머리를 썰어 올리는 저 조국 대표가 저 사진들을 보니까 상당히 머리숱도 많이 약해져 있고 오늘 저 어저께는 머리를 별로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드라이를 많이 안 하셨나 봐. 뽕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 그래갖고 둘이 앉아서 상당히 뭐 평소보다는 덜 화려한 모습으로 저렇게 나타나갖고 얘기를 저렇게 했는데 재밌지 않아요? 저 원내 대표님은 서 계시고 이재명 의원은 앉아서 얘기를 하는 이 구도. 그러니까 지금 명목상 당의 구조하고 실질적 당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저렇게 웃고 있죠? 피고들끼리 두 사람 다 재판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조국 대표는 2심 끝나고 이제 대법원에서 네네. 아직 남아 있고 네. 판결을 실형 2년 받아놓고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기다리고 있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뭐 1심만 여러 개 한 4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참 저렇게 편안하게 국회에 있는 참 뭐라 그럴까요? 저는 약간 좀 비현실적인 느낌도 가끔씩 들긴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정 서초동 법원에 나가는 이재명과 국회에서 딱 뒷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 보고 있다는 듯이 앉아있는 이재명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인가?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정치 맞아요. 현실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 자리도 이재명 의원이 저 맨 뒷줄이거든요. 예. 사실 이재명은 재선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간에 보궐로 들어갔고. 예. 그런데 저 뒷자리는 다 어르신들이 짬밥 많은 그렇죠. 형님들이 앉는 자리인데 초선이 앉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초선들은 저 앞에서 이제 재선이긴 하지만 저 네. 앞에서 침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에서 막 침 튀기는 거 다 막고 있는데 아마 조국 자리도 그래서 초선이라서 저 네. 앞쪽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조국이 저 앞쪽에서 쭉 걸어 올라가 갖고 이제 이재명 의원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둘이 먼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네. 아예 그냥 이재명 의원이 네. 아이고 우리 그냥 더 차라리 가서 뭐 얘기를 좀 길게 하죠라고 해갖고 무려 110분 동안 만났다고 합니다. 110분 동안 만나고 또 네. 나와서 둘이 기자들 앞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조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다. 용산발 국정 위기가 할 얘기가 좀 많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은 나는 우리 조국 대표님 말씀을 좀 많이 들었다. 즉 조국이 얘기를 더 많이 했다. 이 이제 팩트를 전달을 하죠. 네. 조국 당이나 우리 당이나 지금 전국에 대한 걱정이 워낙 많고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자기들 재판 걱정이 제일 큰 거 아닌가요? 재판 걱정은 하지 않았겠죠, 둘이. 왜냐하면 들어가도 조국 네가 먼저 들어가잖아 라는 생각이 이재명 머릿속에는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아마도 조국은 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네. 그 교섭단체 구성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맞습니다. 한 10명만 돼도 교섭단체 해서 우리도 세 번째 교섭단체 그 네. 정당으로 교섭단체를 만들게 해달라. 네. 그거 지켜라 이런 얘기 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찾아갔다고 봅니다. 네. 니네 나라. 기자들이 그래서 물었죠. 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나요? 네. 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지금 이제 후보자라고 표현하네요. 이제 당대표 후보자니까. 네. 이재명 전 대표죠. 네. 는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라고 했고 네. 조국 대표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이거 무슨 뜻일까? 말없이 웃기만 했다. 했는데 결론 안 났고 조국은 했다는 뜻인 것 같고 네. 해야죠. 근데 답은 안 해준 것 같아요. 네. 해줄 이유가 없죠. 예. 그렇죠. 해줄 이유가 지금 없는 거죠. 예. 지금 조국은 65년 4월 6일로 나오고 둘이 동갑인가요? 이재명 64년생 아닙니까? 64년생인가요? 예. 예. 갑자기 63년. 나이는 왜? 누가 나이 더 많은가? 아. 좀 보려고. 조국은 일단 82학번인데 65년생이군요. 네, 일단 정권은 이재명 의원이 더 많고. 정관 더 많죠. 네. 하여튼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네. 22대 국회 출범하고 네. 둘이 이렇게
그 지난번에 어디 몽중원인가? 그렇죠. 어디 가서 술 마시는 거는 한 번 둘이 있었잖아요. 고량주 마셨다, 고량주 백을 마시는, 마셨다 예. 얘기를 했었죠. 그 이후로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대응해 나갈 거냐 이 얘기가 아마 저는 핵심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이 찾아갔던 이유는 교섭단체 예. 핵심이었고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밑자락을 깔아야 되니까 그거 까는 얘기로는 윤 대통령 거부권 이걸 갖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도 많이 논의했다. 갑갑하긴 하다. 정부 여당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데 뭘 하자는 건 없고 오히려 야당이 하는 일에 발목 잡기만 일관하고 있어서 참 갑갑하다. 정부랑 여당이 뭘 좀 하자고 했으면 좋겠다. 제일 그게 답답하다. 뭘 하자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낼 텐데. 당신들이 낸 대안이 탄핵이잖아요. 당신들이 낸 대안이 특검이잖아요. 이래놓고 이제 국민들한테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정부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습니다라는 또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입니다. 화법을 또 구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재밌잖아요. 보통 보면은 여당이 이제 뭘 하려고 하면은 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예. 야당이 비판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자기들이 여당 행세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요. 네,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정책이라든지 네네. 새로운 뭐 법이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탄핵 특검법 이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번 국회에서 탄핵 7회, 특검 10회. 지금 조선일보 제목은 탄핵 7회, 특검 10회. 증오만 쏟아낸 국회. 이게 조선일보 제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특검법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혁신당이 그 권익위원회도 이제 국가권익위원회 네. 권익위원회를 그 특검하자라고 해가지고 뭐 그 김건희 여사 그 배액 문제라든지 네네. 이거에 대한 권익위 판단에 문제가 있다 해서 권익위 특검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권익위 특검법을 발의한 게 또 그 네. 버티기 했던 전현희 네, 맞습니다. 전현희 전 국가권익위원장 이 또 버티기 하다가 쫓겨났죠. 그 출근 아무렇게나 하고 해가지고 아니 임기 다 마쳤어요. 임기 다 마쳤나요? 네. 그 임기를 다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버텼던 치밀하게 전현희. 예. 버텼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권익위원장이 권익위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네. 특검법만 벌써 10개입니다. 세 보면은 최상병 특검법 하나 있죠. 그리고 김여사 특검법 2개. 네.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이랑 같이 한 특검법 또 하나에. 그리고 한동훈 관련이 특검법이 2개. 네. 그렇게 하면 벌써 6개죠. 그 대북 송금 또 하나. 그리고 그 뭡니까? 검찰이 사건 조작했다면서 그것도 특검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 9개가 됩니다. 네. 그 9개에다가 또 10개. 그리고 탄핵안은 오늘 그 조선일보 제목 같은 경우에는 7개는 그냥 7개가 아니라요. 지난 2달 동안만 7개 탄핵안입니다. 그 검사 탄핵만 4개에다가 네. 지금 그 저기 방통위원장 탄핵, 네. 그다음에 이상인 부위원장 그 직배 또 탄핵, 그럼 벌써 맞아요, 6개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 2달에만 벌써 7개고 네. 지난번 그 저기 전임 방통위원장들 2건 더 하고 네. 그리고 검사 탄핵이 또 더 있었어요. 네. 합치면 탄핵은 그냥 상시 탄핵이에요. 상시 탄핵이죠. 예. 한 달에 2-3개씩 탄핵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야당이 이제 방금 두 사람 이재명하고 조금 만나가지고 사사건건 여당이 네. 우리 야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는데 야당이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무슨 일 하는지는 쏙 빼놓고 이렇게 근데 발목 제가 잡는다고 하고 지금 있어요. 들었는데요. 네. 민주당이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탄핵하지 않을까요? 야당이 하려는 일을 사사건건 발목 잡는 헌법재판소. 야당이 하려는 탄핵을 사사건건 사사건건 탄핵을 막는? 다 기각했어. 어. 탄핵안을 이렇게 많이 예? 2달에 7개, 8개씩 탄핵안을 네. 발의하는데 네. 그 탄핵안을 다 기각하는 헌법재판소. 네. 그거 갖고 난리칠 것 같지 않아요? 그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농단했다면서 그러니까. 탄핵안을 또 헌법재판소장을 탄핵한다라는 걸 또 네. 그거 한번 해보지. 아니 민주당 그거는 왜 안 합니까? 아니 헌재가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정말 올바른 일을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데 이미 과거에도 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코 저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헌재가 이거 탄핵 안 된다라고 탄핵 말이 안 돼요라고 저 판결 내렸잖아요. 왜 헌재 특검 안 하지? 왜 헌재를 탄핵 안 하지? 왜 아이디어를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왜 아이디어를 주세요? 네.
야, 진짜 그런데 민주당의 탄핵의 엉터리라는 거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네. 이런 생각이 단지 보수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경향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기자 메모,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자가 쓰는 칼럼인데 네. 검사 탄핵한다면서 검찰 닮아가나 이런 제목이었어요. 뭐냐면 이 탄핵 소추 안에 네. 기사가 자기 기사가 들어갔는데 이 기자가 예. 말이 안 됐다. 팩트도 틀렸다. 예.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잠깐 보여주면 네. 탄핵 소추 강백신 뭐 저기 뭡니까 또 김영철 뭐 네. 박상용 검사인가요? 네, 4명 네. 그 검사들 탄핵안 4개를 제가 다 봤는데 네. 쭉 주장을 한 다음에 증거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네. 정말로 그 4명 탄핵안 전부 다 네. 기사예요. 맞아요. 근데 경향신문 기사는 자기 기사를 거기에 증거로 강백신 강백신. 검사 탄핵안에 자기 기사가 들어갔는데 예. 거꾸로 인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거를 기자한테 흘려갖고 이거를 저 피의 사실 공표다라고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 기자가 펄쩍 뛰면서 내가 강백신한테 이걸 받았다고 강백신이 지금 경향신문을 그 전에도 수사했던 사람인데 그럼 예. 내가 수사했던 사람한테 짱을 해서 기사를 받았단 말이냐? 민주당아 그 무슨 개소리냐라는 칼럼을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 기자가 민주당에 항의까지 했대요. 네. 제대로 안 됐다고. 네. 항의까지 했는데 안 이 들어줬어. 칼럼에서 지적하는 거는 알아서 할게. 네. 이렇게 보통은 틀렸으면은 맞아요. 이거 국회 그 탄핵안은요. 지위가 그 탄핵 안의 지위가 입법 그 뭐 법률안 네네. 법률안과 같은 지위입니다. 네. 틀렸으면 고쳐야죠. 맞아요. 안 고치고 또 이 기자 메모에 보면은 예. 민주당은 170명의 이름을 올려 검사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도 기자를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확히 썼습니다. 그리고 뉴스 버스 기자 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안에 뉴스 버스를 유스버스라고 오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뭡니까 방송통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할 때 그때 검사 탄핵안 복사해서 복부. 붙이게 복구돼 가지고 네. 그 검사 탄핵안 안에 있던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이것처럼 정말로 뭐랄까 공부 못하는 티를 너무 냅니다 민주당. 공부 그러니까 열심히 얘들아 하는 티를. 폐악질을 부리려면 예. 최소한 철저하게 성실하게 해야지. 좀 예. 해야지. 어떡할래.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걱정이 평생 드는 거죠. 그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벼락치기 해가지고 시험 때 돼가지고 시험 그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내실 아닐걸? 없는 틀을 너무 많이 내요. 아닐걸? 아닌가요?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지도 않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성적 잘 받은 애들 그냥 삥 뜯은 거 아니에요? 빙 뜨는 건가요? 저는 삥 뜯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향신문 기자조차도 네. 어떻게 보면 이 기자는 이제 탄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해피하늘님 예. 크크 하다 박은주 신동훈까지 탄핵하지 않을까라는 글 올려주셨어요. 저희는 탄핵 당할 자격은 없습니다. 민간인이라서요. 꼭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탄핵 중독되고 나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를걸요. 탄핵이라는 단어 쓰지 않지만 특검 같은 거 만들어서 개인 불러서 엄청나게 조질 수 있잖아요. 네. 재미 또- 붙였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네. 예.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보통 저희 예. 그러고 보니까 청문회는 뭐 네. 높은 사람들 네. 과거 50 청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권력자나 만나기 힘든 사람들 불러서 청문하는 거였는데 네. 지금 청문회는 그냥 아무나 이제 국회의원들이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요. 청문회 의결, 증인 채택 네. 땅땅땅 네. 해가지고 민간인들도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은 탄핵으로, 민간인은 청문회로. 야. 그리고 양손에 이제 매를 들고 저는 아무나 뭐 때려잡겠다 뭐 거의 이런 기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가기 싫어요. 우리 지금 글 올려주신 분들 저희 그 청문회 불려 나가기 싫으니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아니요, 저는 해피하늘님이 올려주셨군요. 네, 박은주 신동원까지 탄핵하지 않을까? 네. 근데 갑자기 이거 또 괜히 또 청문회 불려갈까? 또. 아니요, 저는 뭐 부르려면 부르라고 하세요. 아, 저는 부르면 부르죠. 가서 정말 세게 한번 진짜 들이받아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마이크 꺼. 그러면 아니면은 자 잠깐 저기 퇴거하세요. 퇴거 명령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를 드러내거라 하지 나가겠어요. 뭐. 10분 동안 복도 나가겠어요. 내가 왜? 증인이잖아. 증인 지금 10분 동안 복도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세요. 저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증인 신청 취소합니다. 나가세요. 제가 알아서 나갑니다. 왜 그러냐? 청문회 나가려고 그래요, 진짜. 진짜 한번 지금 연습하고 있나 우리?